안녕하십니까. 아토텍코리아 일반도금사업부 무전앤니켈 도금 제품 담당자 권민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웨비나의 주제는 무전앤니켈 도금 모범 사례이며 무전앤니켈 도금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무전앤니켈 도금이란 무엇인가와 장점, 특성, 종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무전앤니켈 도금 설비 추천사항, 예를 들면 탱크 재질, 모양, 히터 등과 같이 도금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정확한 도금을 위한 올바른 분석과 보충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무전앤니켈 도금 업체를 여러 군데 방문하면서 도금, 설비, 보충 관련해서 자주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발표에 앞서 자료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그래프는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오피셜한 자료가 아니고 수년 동안 제가 전국에 있는 무전앤니켈 도금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시장 자료입니다. 무전앤니켈 도금 약품 판매 기준이고요. 2022년에는 약 150억, 2023년에는 약 155억, 2024년에는 약 160억으로 시장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전앤니켈 도금이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전앤니켈 도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전기가 사용되지 않는 도금으로 화학적 환원 반응을 통해 니켈인 금속층을 도금하는 것입니다. 환원제로는 차인산 나트륨이 사용되며 차인산 나트륨에서 나오는 전자를 니켈 석출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석출된 니켈이 다시 환원제에 분해 촉매로 작용하여 자가 촉매 환원 도금이라고도 칭합니다. 아래는 무전앤니켈 도금이 이루어지는 주 반응식입니다. 주 원재료인 황산 니켈과 차인산 나트륨이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서 에너지는 온도와 적당한 pH입니다. 에너지를 받으면 니켈과 인, 수소가스가 생성되며 부산물로는 황산염과 아인산염이 생성됩니다. 위 반응식을 좀 더 세세하게 해석드리면 도금이 진행될수록 니켈, 차인산 나트륨 농도는 계속 감소됩니다. 이에 따라 보충제 투입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도금 반응을 통해 수소가스가 발생되므로 pH 조정이 필요합니다. 무전니켈 도금은 전해 도금과 다르게 도금에게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도금 반응을 통해 생성된 부산물인 아인산염이 도금액에 축적되어 도금액 수명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인산염을 제거해주며 재건욕 없이 도금액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대 설비인 에덴 시스템을 지난 웨비나에서 소개드렸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 주시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전앤니켈 도금은 니켈과 인이 같이 석출되는 합금 도금층이며 요구하는 물성 특성에 맞게 이납량을 갖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니켈보다 이원화 경향이 높은 금속 도금 시에는 촉매가 별도로 필요가 없지만 이원화 경향이 낮은 금속 도금 시에는 촉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금을 하는 소재마다 전처리 공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전앤니켈 도금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형상이 복잡한 제품에 일정한 두께로 도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앤니켈 도금은 내마모성, 내식성, 경도가 우수하여 산성 환경에서의 내식성이 필요할 때는 또는 높은 연성이 요구될 때는 고인 타입의 무전앤니켈을 사용하고 알칼리 환경에서의 내식성이 필요하거나 높은 경도가 요구될 때는 저인 무전앤니켈을 사용합니다.
보통의 내마모성, 내식성, 경도가 요구될 때는 중인 타입의 무전의 니켈을 사용하며 국내 무전의 니켈 도금 시장은 중인 타입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전의 니켈은 렉 바렐 도금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자동차나 전자 부품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무전의 니켈 도금은 다양한 소재에 도금이 적용이 가능하며 흑색을 구현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무전의 니켈 도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전의 니켈 도금은 이납량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저인, 중인, 고인으로 분류됩니다. 복합 도금은 별도입니다. 저인은 이납량이 1에서 4%, 중인은 5에서 9%, 고인은 10에서 12%를 나타냅니다. ASMTM 규격이고요. 아래 표와 같이 이납량에 따라 도금층 특성이 달라지므로 요구하시는 도금층 물성을 확인하신 후에 알맞은 이납량을 갖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영업 활동을 하면서 확인한 결과 국내 무전의 니켈 도금 시장에서 약 80%가 중인 타입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맨 밑에 있는 내용은 저희 아토텍에서 저인, 중인, 고인 대표적인 베스트셀러를 명시 드린 거고요. 저인은 나이캠 6200번 제품이고 중인은 나이캠 MP400번, 고인은 나이캠 HP115일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무전의 니켈 도금은 크게 4가지 정도 산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율로 보면 자동차 부품에 무전의 니켈 도금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요즘 트렌드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부품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에도 사용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생산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쪽 시장에 무전의 니켈 도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 장비 부품인데 요새 반도체 장비 부품의 무전의 니켈 도금 수요가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 기계류 부품은 도금 수요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태껏 설명드렸던 무전의 니켈 도금을 잘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설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탱크 재질입니다. 무전의 니켈 도금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 PP 재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데 다만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명이 길지 않은 이유는 열 전도율이 서스 316 탱크 대비 좋지 않아 노후화 또는 탱크 표면 손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탱크 사이즈를 작게 제작하시려는 경우 약 500리터 이하 용량의 탱크에서는 PP 탱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P 탱크 외에도 서스 316 재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스 316 탱크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산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국산 서스 316 재질을 사용한 경우 서스 316임에도 불구하고 초유 소재처럼 도금 탱크에 바로 도금 반응이 일어난 경험을 한 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해 연마를 통해 탱크 표면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구동 대화를 시켜야 합니다. 서스 316 탱크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석출 방지 장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 사항은 뒤 슬라이드에서 보다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탱크 디자인입니다. 90% 이상의 도금 업체에서 탱크 바닥을 평면으로 설계하시는데 이런 구조는 소재 가루가 낙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를 들면 주철 같은 소재를 도금할 경우 불순물 제거가 어려우며 도금액 이송 시에 많은 비용 손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탱크 디자인은 바닥이 V자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 위와 같은 위험과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큰 경우 약 1000리터 이상일 경우에는 오버플로우를 함께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설계하실 수 있으며 오버플로우를 통해서는 도금액 표면에 떠다니는 불순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고 도금액 수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에 용이합니다. 다음 주제는 히터입니다. 무전의 니켈 도금은 작업 온도가 약 85도에서 90도 정도로 매우 높으며 도금 중에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히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금 문제로 문의 주시는 대부분의 업체가 히터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히터는 가열 방식에 따라 직접 가열 방식과 간접 가열 방식 히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금업체에서는 직접 가열식 히터를 사용하고 계시며 예를 들면 침적 타입 전기 히터, 이 히터에 테플론 코팅을 하여 사용하시는 테플론 코팅 히터가 있습니다. 스팀 히터도 있는데 스팀 히터는 직접 가열식 히터 중에 에너지를 가장 절약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히터 중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접 가열식 히터입니다. 탱크 외부에 이중 탱크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설계하여 물과 또는 오일을 통해 중탕 방식으로 간접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가열식 히터 대비 승온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나 온도 유지가 더욱 잘 되며 온도 편차가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히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히터 표면에 니켈이 과속출되거나 무전의 니켈 도금임에도 불구하고 도금 두께가 편차가 발생하거나 도금액이 분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문제의 대표적인 원인은 사양에 맞지 않는 히터, 예를 들면 열 용량이 2W per cm 제곱 이상의 고용량 침적 히터를 사용하거나 히터 주변에 순환량이 부족하여 후 가열이 발생한 경우, 노후화나 손상된 히터를 사용한 경우, 서스 히터를 사용하는데 석출 방지 장치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히터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최악의 결과로 화재가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여과 및 순환입니다. 여과기는 사실 무전의 니켈 도금의 필수 설비 중 하나이기는 하나 사용하지 않으시는 업체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품질을 요구하시는 제품을 도금하실 때는 여과기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과기 하우징은 탱크 내부나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외부 타입의 하우징을 사용합니다. 여과기 펌프는 도금 방지를 위해서 비금속 재질 소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환량은 대부분 시간당 탱크 부피의 6배에서 10배의 순환량이 확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도금 약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도금 약품 기술 자료 카탈로그를 반드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과기 내의 필터는 카트리지 필터나 백 필터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이즈는 약 1에서 5미크론 사이즈의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카본 필터를 사용하시는 업체가 있는데 무전의 니켈 도금 첨가제에 따라 카본 필터를 사용하셨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본 필터 사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공기 교반은 오른쪽 보식도와 같이 탱크 좌우에 위치하여 도금액이 골고루 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합니다. 링 브로어 또는 컴프레서 에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무전의 니켈 도금은 유기 불순물 유입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물 또는 오일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하여 링 브로어나 컴프레서 에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기 교반시 설치 시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탱크 바닥에서 약간 떨어지게 위치하고 45도 정도의 홀을 설치하여 균일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속출 방지 장치입니다. PP 탱크를 사용하시는 업체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나 서스 316 탱크를 사용하시는 업체분들께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석출 방지 장치의 원리는 정류기나 별도 장치를 통해 탱크 내에 서스 봉을 설치하여 음극에 연결하고 탱크 표면에는 양극을 연결하여 탱크 표면에 석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도금업체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데 한 개의 탱크에는 한 개의 정류기 연결이 원칙입니다. 정류기 한 대에 여러 탱크를 연결하여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정상적으로 석출을 방지할 수 없으며 어떤 탱크에 석출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한 개의 탱크에 석출이 발생했을 때 다른 탱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개의 탱크에 한 개의 정류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른쪽에 보시는 장치와 같이 무전의 니켈 도금 전용 석출 방치 장치가 있는데 이 장비로는 한 개의 장비로 여러 탱크를 연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석출 발생했을 때 알람이 울리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석출 방지 장치의 설정값은 정전압으로 약 0.6에서 0.9V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표준값은 0.8V입니다. 이때 정상 전류값은 약 0A에서 0.3A입니다. 만약 전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탱크에 석출이 발생했다는 신호이며 전류값이 불규칙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석출 방지 장치 연결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산을 통해 형성된 부동태층은 약 하루에서 5일까지 유지가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탱크 부동태 처리는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기타 장비입니다. 수위 측정 센서 및 자동 급수 장치는 대형 탱크나 양산 작업을 하시는 업체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대형 탱크에서 증발량이 컸을 때 수동으로 수위를 채울 경우 도금액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 급수 장치를 통해 일정하게 수위를 유지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자동 급수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해 수위가 넘쳐버리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설계 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도 센서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요. 직접 가열식 히터를 사용하시는 업체에서 온도 센서를 히터에 너무 가깝게 설치하여 실제 도금액 온도와 온도 센서에서 출력되는 온도 값이 차이가 꽤나 컸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의 니켈 도금을 하실 때 별도 질산 탱크를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금 탱크를 보통 작업 탱크 1개, 여분 탱크 1개를 설치하여 도금액이 속출되었을 때 작업 탱크에서 여분 탱크로 옮겨서 보관하게 되는데 별도의 질산 탱크가 없으면 도금 탱크에 속출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가 어려워 비용 손실, 시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별도 질산 탱크를 설치하여 펌프 또는 밸브를 통해 즉시 이송될 수 있도록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산을 수정 펌프나 드럼 펌프로 옮기실 경우에는 도금액 전용 펌프와 질산 전용 펌프를 반드시 구별하셔서 도금액이 질산에 오염되는 현상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천드린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설비가 바로 자사 측에서 개발한 다이나플러스 설비입니다. 설비는 최적의 조건으로 모두 기본으로 갖추고 있으며 고객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비와 약품이 패키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설비로 인해 약품이 문제되는 경우가 없으며 기술 지원 또한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처리부터 무전해니켈 도금, 후처리까지 전 공정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보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라인 가동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본사, 지사 엔지니어가 24시간 기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이나플러스 비용이 사실 국내 업체에 비하면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 다이나플러스를 경험하신 업체 측 피드백은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오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웨비나 후에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전해니켈 도금 분석과 보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은 매우 간단합니다. 분석 시약과 기구만 있으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분석 방법은 오른쪽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니켈 습식 분석법은 어느 무전해니켈 도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분석 시 도금액 채취를 하실 텐데 이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도금액 수위가 맞을 때 분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작업 수위와 다른 수위일 때 채취를 하면 분석 오체가 발생하여 잘못된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금액 순환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건욕 직후나 보충제를 보충하고 충분히 순환되지 않았을 경우 분석을 하게 된다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시 주의사항입니다. 도금액 온도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일부 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도금액을 식히신 후에 상온에서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EDTA 시약을 첨가하실 때는 예상 농도에 근접했을 때 첨가 속도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색 변화를 보시는 것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십니다. 시약 유통기한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시약과 시약을 겨울에 영하에 장시간 보관한 후에 사용했을 경우 오차가 매우 크게 발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충량은 도금 제품마다 사용 방법이 명시된 기술자료, 카탈로그라고도 하는데 그 서류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금액은 보충 비율이 AJ, CJ가 1대1이나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충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번에 보충제를 대량 투입하시는 것을 지양하시길 권장합니다. 대량이라 함은 보통의 한 번 니켈 농도를 10% 이상씩 올릴 때를 말합니다. 대량 투입 시 안정제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미도금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포인트, 한 곳에 AJ, CJ, pH 보정제를 한 번에 넣으시면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H 보정제는 크게 암모니아나 가성소다, 탄산칼륨 3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반드시 물에 희석하셔서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미 물에 희석된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보충을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흔히 니켈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장비입니다. 니켈 컨트롤러는 도금액 내에 니켈 농도, pH를 주기적으로 자동 분석하여 필요한 양만큼 자동 보충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위 장비를 통해서는 보충량과 MTO를 확인할 수 있으며 MTO가 증가함에 따라 느려지는 도금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 MTO마다 니켈, pH 설정 값을 세팅하여 자동으로 조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기록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위 장비도 자사 측에서
판매하는 장비 이용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전국 무전에니켈 도금업체를 방문드리면서 자주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PP탱크도 질산 청소가 필요한가입니다. PP탱크는 서스 316 탱크처럼 부동태 막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태 처리가 필요는 없지만 도금 석출물이 PP탱크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질산 청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산 처리 이후에 물로 몇 번 정도 청소를 해야 깨끗하게 되는가입니다. 사실 탱크가 작은 경우에는 물을 뿌리면 쉽게 청소를 할 수가 있지만 탱크가 큰 경우에는 최소 3회 이상을 청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까지 청소를 해야 하는가의 답변은 시중에 판매하는 질산염 측정 키트에서 질산염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질산염에 오염됐을 경우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서적이나 자료에 부동태 처리 이후 암모니아 중화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암모니아는 산성기 중화는 시킬 수 있으나 질산염 불순물을 중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충분히 세척하셔서 질산염 측정기에 측정이 되지 않을 때까지 청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도금 관련된 질문인데요. 무전의 니켈 도금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께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도금 광택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광이 많이 나면 도금이 잘 됐고 광이 적게 나면 도금이 잘 안 됐다는 선입견이 인식되어 있는데요. 광택도는 이남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중인의 광택도가 가장 높고 고인, 저인 순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전처리 조건, 원소재의 표면 상태, 가공 여부, 광택제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서 광택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무전의 니켈 도금은 기능성 도금이기 때문에 반사율이나 광택도, 그로스 유닛을 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도금 광택도와 도금 물성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금을 하시다가 보충을 해야 하는데 니켈 농도가 대략 70% 이하로 낮아졌을 때 어떻게 보충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는 보충제를 투입하는 것이 아닌 건욕제를 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충제를 대량 투입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제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미도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도금의 쇠장 보관의 기간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았는데요. 모든 것이 이상적인 경우에는 한 달 이상도 보관이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2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금액 성분에 변화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애매하실 때는 더미 도금을 해보면서 도금 물성을 판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주제를 다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도금업체에서 무전에니켈 도금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신뢰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무전에니켈 도금은 약품빨과 장비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금 이론에 대해 빠삭하게 통달하고 계시는 관리자가 있더라도 약품과 설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불량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품이 좋아도 설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불량이 지속될 것이며 설비만 좋다고 해서 도금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의 수요에 맞게 개발되는 MKS 아토텍 약품과 전 세계 어느 업체를 비교해도 월등함을 자랑하는 MKS 아토텍 설비와 함께 안정적이고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며 지속 성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웨비나가 참석자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더 참신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